본 방송은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뭐야? 사회를 어떻게 하고?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제가 샌드위치 먹고 있느라고 치고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샌드위치 맛있죠? 어우, 진짜 맛있어요. 박 실장님이 샌드위치를 엄청 많이 싸우셨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 만드는데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대단한데요. 오. 박 실장 샌드위치 가게를 열게. 박 실장이라는 그 음식점 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요. 진짜 있어요. 떡볶이집 아니야? 아, 떡볶이집. 진짜요? 네. 있어요. 박 실장. 본인 거 아니세요? 아니. 심지어 떡볶이네.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네. 심지어 홍보하고 떡볶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하네요. 박 실장 샌드위치 만들어주세요. 약간 다음에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구남친 샌드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블루베리 그 네. 네, 블루베리 잼. 그것도 유명해져서 또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남친한테 톡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근데 그거 네. 뭐야? 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런 것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 방송은 지조님이 2번 본 영화 하지 말라고요. 헤어질 지조님이 결심. 2번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조를 2번이나 울렸던 울었나요? 아니요? 진짜? 뭐야, 울지도 않으면서 왜 2번 어디서 봐? 울어요? 울 영화가 아닌데요. 나는 당신 때문에 붕괴됐어요. 저는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았어요. 지조가 2번 봤다는 말 아무도 모르게 해요. 바다에 던져요. 마침내. 바다에 던져버려서 아무도 못 찾게. 쫓아오잖아. 그래서 헤어질 결심 바로 박찬욱 감독 영화입니다.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네, 받았던 네. 작품이고 언제 개봉했죠? 올해 개봉했습니다. 6월 29일에 개봉했습니다. 네. 6월 29일에 개봉했고 현재 이게 손익분기점이 분기가 되게 낮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관객 기준 손익분기가 굉장히 낮은 게 130만 명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120만 명? 그래서 손익분기는 개봉 2주 만에 넘겼어요. 손익분기가 낮은 이유가 제작비가 P&A, 그러니까 광고비까지 해서 135억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박찬욱이다 보니까 해외 선판매가 많이 돼서 수익을 이미 좀 챙겨놨기 때문에 네. 극장 수익으로 꼭 얻어야 손익분기가 되는 그 지점이 낮았던 거지. 그래서 120만까지 넘어서 일단 제작비는 건졌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첫 주에 험난했다. 엄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첫 주에 막 무대 인사 다니는데 제발 주위 홍보해서 좀 많이 봐달라. 해달라. 약간 면이 안 쓰는 게 있잖아요. 또 음. 너무 안 저 되니까. 박찬욱인데 나 깐느 박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도 139만 명이네. 오히려 이게 조금 내려갔다가 그런 입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N차 관람도 하고 계속 소문도 내서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이제 그 박스오피스 순위는 계속 이 3위, 2위 뭐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중간에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간 사례로 이거 슬리퍼 히트라고 하죠. 소문나서 슬리퍼. 유지된. 네. 그게 뭐 영화가 외적인 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외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은 덕후가 없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되게 은근 중요하거든요. 덕후가 없는 배우요? 네. 고정 팬들이 예를 들어 강동원 나오는 영화는 아. 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박해일이나 탕웨이나 박해일이 왜 없어요? 박해일이 예전엔 조금 인기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전만치 인기가 있지 않고 또 그리고 박해일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덕후를 모는 요소가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의외로 설경구는 덕후가 있거든요. 하지만 박해일은 덕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약간 한 시대를 치고 갔죠. 네. 박해일은. 근데 헤어질 결심 보고 덕후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근데 또 헤어질 결심이 배우에 대한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가 사실 또 아니에요. 아 그게 그런가요? 덕후가 몰이되는 영화들의 특징이 배우 개인적인 그런 매력이 조금 영화 안에서 돋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가씨를 보고 맞아. 보고 김민희 팬이 진짜 많아졌었거든요. 그래. 그때 거의 김민희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에도 데뷔해서 이렇게 인기 많았던 거 처음이다. 그 정도로 막 약간 미니 러버들이 있었거든요. 미니 러버. 그렇지만 물론 그분은 홍산수 감독과의 그 스캔들 때문에 그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물론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아가씨 같은 경우는 덕후 몰이의 요소가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김민희 배우나 아니면 김태리 배우에 대한 덕후 몰이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 헤어질 결심은 덕후 몰이가 좀 안 돼요. 울지 마요. 울지 마. 덕후머리가 안 돼. 팬좀 없으면 어때? 덕후머리가 안 돼. 그래서 재관람하는 분들이 물론 지조님이 있지만 지조님이 박해일이나 상혜이가 좋아서 재관람하셨나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도 탕웨이에 빠진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탕웨이가 너무 이제 예뻐서 다른 영화도 보고 있다 하는 분들도 많고. 탕웨이는 옛날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그게 있었죠. 그 예전에 현빈이랑 찍었던 그 영화 뭐죠? 만추. 만추에서도 매력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 퇴폐미 같은 게 있거든요. 탕웨이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수한 느낌이 또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걸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박해일도 그렇잖아요. 네. 저는 박해일에 대해서 매력을 잘 몰랐는데 박해일이 요즘 중년이 되고 나서 더 매력 있어진 것 같아요. 저는 무르익었죠. 소년미가 되게 잘 익은 느낌이야. 옛날에는 전 예전이 더 몰라. 좋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렇죠. 더덕님 스타일은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랑 너무 예전이다. 저 예전이지만 그 쿠카쿠 향기. 쿠카쿠 향기. 쿠카쿠 쿠카쿠. 일본 사람이야. 쿠카쿠 쿠카쿠 향기. 쿠카쿠 향기 데스. 스키데스. 아, 도덕 없으니까 이런 놀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너 아가씨인가? 이너 공주? 이너 아가씨. 이너 공주. 전도연 나왔던 이너 공주. 네. 거기서 이제 풋풋한 시골 청년 미가 있었죠. 지금은 중년미가 있던데. 지금은 시골 조금 중년미. 근데 좀 중년미인데 그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래서 맞아. 되게 무섭지 않나요? 맞아. 좀 선과 악이 같이 있는 늘 얼굴이어서. 그런 얼굴인 것 같아. 네, 늘 좀 그런 얼굴인데. 얼굴이에요. 네. 살인의 추억 때도 그래서 그게 매력 있었잖아요. 맞아요. 얘가 나쁜 애인지 아닌지. 변태 같기도 하고. 네. 그거 살인의 추억 알아요? 그게 그 시나리오에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설정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써져 있어가지고 그 박해일이 진짜 내가 범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그 감독한테 감독 이름 뭐지? 봉준호. 봉준호한테 계속 물어봤대. 엄청 집착하면서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내가 연기가 될 것 같다. 알려달라.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처음에는 계속 안 알려주다가 이러다가 이 배우가 큰일 나겠구나. 미치겠구나. 그래가지고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줬대. 아. 실제로도 범인이 아니에요. 어. 설정상. 그래서 근데 거기 영화에선 끝까지 범인인지 아닌지 안 나오는 걸로 끝나고 범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박해일한테만 얘기했대요. 범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겠네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박해일이 그걸 깔고 연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한 것도 봉준호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봉준호도 얘가 범인이다 아니다를 선택하고 쓴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 박해일이 막 미쳐가지고 계속 엄청 괴롭혔대. 그럴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배우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박해일 성격상 박해일이 힘들겠다. 네, 박해일이 뭐 그 지금까지 대중에서 알려진 성격상 굉장히 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네. 사진 바꾸는 것도 웃기잖아요. 본인이 찍은 사진 본인이 증명사진. 네,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박해일 검색하시면 박해일 증명사진이 나옵니다. 네. 그 박해일이 진짜 여권사진 찍은 거 자기가 교체하는 거라고 해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했다는데 대중의 시선에서는 이게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럼요. 박해일의 얼굴은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죠. 보통 잘생긴 사람들이 자기가 잘생긴지 알지만 정우성처럼 정확하게 얼만큼 잘생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빈처럼. 현빈이 그렇죠. 헛소리하잖아. 자기 못생겼다. 자기 못생겼다고. 닥치라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탕웨이가 한국말을 꽤나 합니다. 엄청 공부했대요. 원래 음. 그만큼까지 못한대요. 음. 그 김태훈 감독님이랑도 어차피 김태훈 감독님이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그 소통을 하시고. 영어로 소통하고 그래가지고 딱히 한국어를 잘하지 않았대요.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하는 정도? 분당 사람일걸. 분당댁인가 그래가지고 맞아. 분당 산다 그렇게, 그랬어.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도 분당 사는지 탕웨이 모르겠습니다. 분당 사는군요. 네. 분당 살았어가지고 분당댁 뭐 성당댁 이렇게 불렀었어요. 네. 자가겠죠? 아니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아니 자가. 자가. 아 자가. 전세 자가. 잘하겠죠라고 하는 줄. 자가. 자기 집이겠죠? 그럼 모르죠. 모르죠.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알게 뭐야. 탕웨이 정도는 자가겠지. 아니 처음에 그 성남댁인가 그 분당댁인가 소문났던 게 그 두 분이 땅을 매입했다고 했거든요. 땅을 당연히 자가. 그러면 분당 아파트가 아니라 분당 그 단독 주택이구나. 네. 판교 쪽에 팥막 앞에 밭도 있대요. 그래서 아. 농사 짓는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분당 죄송합니다. 단독주택댁, 네. 단독 주택 댁. 분당 단독주택. 사모님댁, 분당 사모님댁. 그 왜- 한국어 많이 하는데 네. 대사가 그래도 꽤 잘 들려요. 맞아요. 청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발음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흉내내는 게 뭐뭐 했으문이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일본어 그 구조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더덕님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갑자기요? 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 중국어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탕웨이는 무슨 뜻인가요? 그런 거 어떻게 알지? 이름의 뜻을 알려면 제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어. 한자를 안 알아봐서 모르겠어요. 탕은 설마 탕이 뭐 설렁탕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탕자에 탕탕차에 낙지 탕탕인가요? 웨이는 웨이보 할 때 웨이 아닐까요? 아니요, 아닌데요. 이게 무슨 탕웨이의 일이야. 중국 이름은 오로지 유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풀었으면 세상에 유일한 독특한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 단일한 이런 거래요. 단일한 존재네요. 오로지 유 이게 웨이라고 오로지 부르는 유 이러니까 약간 영어 쓰는 것 같아요. 오로지 유. 거고. 오로지 유. 그렇다고 하네요. 홍콩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하.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데뷔 영어를 초에는 잘하는구나. 홍콩 영화 많이 출연했어요. 탕웨이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진짜 매력있다 생각 많이 네. 했거든요. 근데 새끼 찍고 나서 그 새끼의 그 여자 캐릭터가 어쨌든 일본을 돕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약간. 정확히 돕는다기보다는 돕는 건 아니고. 뭐 일본 남자랑 어쨌든 네, 그 관계가 있는 그쵸. 그래서 음. 탕웨이를 중국에서 좀 찍어가지고 활동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역을 맡았다. 새끼에서 진짜 장난 아니었죠. 뭐가 볼펜 박 시장님 갑자기 낙서가 심해졌는데요. 세계에서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열심히 낙서로.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탕웨이 귀가 빨개지고. 지금 탕웨이에다가 네모칸을 한 100개 정도 그리고 있어요. 그만해. 종이 찢어지겠어요. 하트 그리겠다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탕웨이님은 뭐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박해일 씨는 결혼했죠. 했어요. 음. 심지어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거의 데뷔 초에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오랜 팬이랑 결혼했어요. 그치. 아, 진짜? 연극할 때 네. 자기 좋아했던 맞아요. 팬이었다 그랬지. 와, 그 팬분은 성덕이죠. 성덕이네. 네, 맞아. 성덕 오부 성덕이네. 네 성덕 오브 성덕입니다. 와, 좋겠다. 그리고 김신영 배우가 나옵니다. 아, 김신영 씨가 배우로 나오죠. 너무 궁금했어요. 김신영 배우가 어떨까. 꽤 후반부에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개봉 마케팅 전까지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실제로 없었다고 합니다. 출연한 것 자체를. 네. 영화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거기서 이제 김신영님은 이제 후반부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송은인가 김숙 이렇게 친하잖아요. 나 박찬욱 감독한테 캐스팅 됐어요 이랬는데 무시했대요.
믿지 않았대요. 뭔 소리야? 뭐 이랬대요.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가 고경표가 누가 나오죠. 아 고경표가 이정- 왜 이정현. 고경표를 다들 잊으셨나요? 맞아요. 이제 고경표.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네. 고경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정현이 나옵니다. 네. 이정현. 박해일 부인 역으로. 네. 그리고 잠깐 강태호 나와요. 강태호였던 것 같은데. 아 태호 강태호가 유태호, 아닙니다. 유태호. 강태호는 우영우에 나오는 이준호 씨가 강태호예요. 제가 지금 우영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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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호가 나옵니다. 유태호, 후반부에. 유태호 이쁘더라. 아, 유태호 이쁘더라. 이쁘다. 잠깐 나오는데 김주임 이쁘더라. 어, 이주임이야. 이주임 이쁘더라. 잠깐 나오지만 이쁘더라. 네, 또 조연이 되게 많이 나와요. 유명한 분들이. 맞아요. 이 박용우 배우, 영화도 박용우, 진짜- 이모신, 아 맞아. 박정민도 나오고요. 아 맞다 박정민. 박정민이 되게 신스틸러로 나왔었죠. 네네네. 역시 잘했어. 진짜 완전 그 조미료처럼 재밌는 역할로 나옵니다. 거의 음.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다 주연급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 이 영화도 그랬죠. 그러네. 아, 이정현 씨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요? 음. 저는 그 편의점 그거 하는 거 프로그램에서 봐가지고. 편스토랑? 편스토랑. 네. 편의점 그거 하는 프로. 편의점 터는 거 아니고요. 할머니야 뭐야. 그거 있잖아. 편의점 그거 하는 거. 거시기 그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밖에 없어. 편의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편스토랑? 네. 이렇게. 어쨌든 네. 박찬욱 감독이 영화 치고 이렇게 안 잔인하고 피 많이 나오지 않고 피 나오지 않고 어, 더럽지 않고. 섹스 없고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똥안 쉽소라고 음, 그런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기 편한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그것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도 은근 잔인해요. 아 그랬나? 네. 전 좀 보기 불편해서 오히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보다 말았었거든요. 아 정말? 안 괜찮으셨구나. 네, 안 괜찮았어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줄거리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것도 줄거리가 되게 기네요. 요새 유행인가 봐요. 되게 한바닥이에요.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담당 형사 해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와 마주하게 된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설애.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설애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해주는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또 잠복 수사를 통해 설애를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한편 좀처럼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설애는 상대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해준을 대하는데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형사, 그들의 헤어질 결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알쏭달쏭한 영화예요. 지조님은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알쏭달쏭한 영화. 스칼렛님. 따라해.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알쏭달쏭. 알쏭달쏭했고요. 네, 그럼 이걸로 오늘 방송. 그 초반에 어쨌든 그 사람이 추락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마저도 이쁜데. 탕웨이의 그 남편. 이름이 기도수야. 기도수. KDS. 기도수. 그리고 그 탕웨이 이름은 송설애. 송설애. 아, 이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설애. 그리고 박해의 이름은 해준. 해준. 박해일이 경찰입니다. 네. 그것도 형사죠. 형사죠. 네, 형사고 되게 능력 있는 경찰로 나와요. 네네. 반장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경위, 뭐 경정, 뭐 아무튼 직위도 네. 높고 약간 젊은데 직위도 잘한- 방이 잘한다. 따로 있어요 경찰서. 네, 경찰서 잘- 너무 이쁘죠. 경찰서가 말도 안 되게 이뻐가지고 거의 뭐 네. 거의 로펌 같은 느낌으로 돼 있죠. 네. 비현실적이죠. 다 비현실적이었어. 맞아요. 스탕웨이 집도 음. 그런 허름한 아파트인데 밖에는 네. 안에 네. 너무 이쁘잖아요. 네. 벽지. 혹시 하다못해 박해일 음. 집도 이뻤어. 그 박찬욱의 그 미장센에 대한 엄청난 그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탕웨이 집은 사실 그 집도 생각났어요. 박쥐에서 맞아요. 나오는
집 있잖아요. 네. 이상한 그- 목조주택. 네, 그 주택 안에랑 되게 비슷한 게 나무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아파트인데. 근데 네. 아파트에서 나무 그렇게 많이 쓴 집 없어요. 잘 없어가지고 음. 되게 신기했어요. 없고 그 그런 벽지를 구하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벽지도 다 근데 있고. 벽지도 너무 그 이국적이고 멋있었고 뭔가 홍콩 영화 느낌 나는 음. 집이었어요. 그 스탠드도 굉장히 멋있게 잘 썼고 경찰서 안에 그 천장도 엄청 높고 뭐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유럽 경찰서가 무슨 인테리어 사무소 같이 생겼어. 네. 건축 사무소 같이. 네. 저희 사무실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진짜. 네. 여기서 박찬욱이 한국 경찰서에 대한 인터뷰를 잠깐 한 게 있는데 음. 나도 한국 경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다들 알고 있다.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아 저거 경찰서 같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는 그런 데서 찍을 수 없다. 나의 이게 미적 감각이 그걸 거부한다. 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 저는 못 찍는다. 아, 감 떨어진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박찬욱 뭐, 영화니까 그럼요. 그 네. 정도는 시적 허용이죠. 모두가 너무 막 다 감사해요. 경찰서라고 똑같은 그 경찰서 음. 찍고 음. 모두가 다 아파트라고 똑같은 그쵸. 아파트 내부면 영화 음. 캐릭터가 또 떨어지니까 네, 맞아. 맞아요. 이 영화는 사실주의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 자체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애초부터 상업 영화고 그리고- 판타지에 가까운 영화라서 경찰서가 멋있다고 해서 그게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음. 네. 경찰서에서 초밥 먹는 게 더 비현실적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죠. 이포라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네, 네. 후반부에 네. 처음엔 부산이었죠. 처음 부산인데 부산도 부산 같지가 않았어요. 되게 맞아, 약간 음. 제3의 도시 같았어. 부산보다는 약간 더 목포? 사람 안 사는 도시. 어쨌든 네. 사람 안 사. 부산 느낌은 좀 아니었지. 네. 부산에 물론 제가 부산 사람도 아니고 부산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부산이라 하기엔 너무 한적하고 맞아요. 너무 조용하고 조용해. 네, 뭔가 사람도 별로 없고 음.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기도수 직장이 그 원래 출입국 사무소 부산에서 있는 음. 출입국 사무소 에서 그런 일하는 걸로 데. 나오죠. 그래서 탕웨이를 만난 거기도 하니까 네. 미립국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서. 약간 네네. 배로 미입국했는데 만난 거죠. 네. 탕웨이가 사실은 거기서 설정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해가지고 독립운동. 공국훈장 같은 거 받을 만큼 우선. 대단한 분이어가지고 음. 한국 그 국적도 획득하고 그리고 네. 그 과정들을 이제 남편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네. 심지어 부인도 때리고. 때렸나요? 네, 너무 탕웨이를 집착해서. 많이 때린 걸로 나오죠. 음, 그래서 탕웨이가 죽일 결심을 하고 음. 알리바이를 짜서 산에서 떠밀었죠. 그 부분이 저는 은근 재밌었어요. 음. 사실 사람들이 2부가 더 재밌었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2부라는 거는 후반부 말씀하시는 2포로 간 이포로 뒤에. 가서. 네, 2포에서 있었던 일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부보다 2부가 더 재밌다. 1부는 약간 밋밋했는데 2부에서 더 재밌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부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저- 저는 거의 2부가 비슷하게. 나도 일부. 특히 그 상해 살인 사건 나오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게 미스테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풀어내는 게 재밌었고 상해가 어쨌든 그 혜준을 꼬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꼬셔가지고. 만들고, 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이분은 사실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이없었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탕웨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듯이 자기가 판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데 아 이걸 왜 못 찾냐고. 못 찾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지형들 보면 아 그렇긴 물이 한데 진짜 빨리 들어오니까. 그 모래잖아요. 이미 덮인 거지 뭐. 모래인데 이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게 안 무너지고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아니, 차분히 물이 다 들어가서 죽는다고? 물에 안 뜬다고? 그리고 물이 네.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좀 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잠기고 그리고 숨을 못 쉰 상태로 계속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아마
본능적으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니 그리고 되게 그 순간에 급하게 판 건데 사람 몸 맞아. 잘 사람 팠어. 막- 거의 기계로 판 것 같아. 사람 몸만큼 되고. 얘기했잖아. 이 영화의 모든 게 비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시적 호영을 슬픈데 하- 한편으로는 아. 너무 웃긴 방법으로 아. 죽으니까 아. 약간 완벽하게 슬프질 못하고 자꾸 뭔가 뭔가 자꾸 깨져. 어이없으면서 이입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예. 웃기게 죽은 거라니. 웃기게 죄송해요. 근데 제 눈에는 와장창 제 눈에 조금 웃겼어요. 내 감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제 있어. 눈에 조금 웃겼어요. 차라리 약간 잠수 막 이런 거 하든지 그게 더 웃기지. 아, 갑자기 다이빙. 다이빙 인당수 막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가지고 죽는다는 게 훨씬 더 거의- 미스테리우스하게 죽잖아. 마지막엔 거의 무슨 하수구처럼 물이 거기서 이렇게 뻘뻘 소용돌이 흘잖아요.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예. 그걸 다 아름답게 보는 거지. 헤어질 결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장창. 그러면 약간 그 부분까지는 아름답게 보여지진 않았다. 하이파이브 한번. 저 둘과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마침내 너희랑은 놀지 않겠어.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 이게 하늘 위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차가 이렇게 서 있고 해변이 있고 그 뒤에 딱 쓰고 그 이렇게 뛰어가는 그 느낌? 그게 이상하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뭔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결심하고 그렇게 딱 찍은 샷이라서. 그 옆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옆에 바다의 능선이 탕웨이 옆모습이라고. 진짜요? 설의 옆모습. 우리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에 보내줬어요. 보면은 있어요. 아. 설의 옆모습 이것처럼 여자의 옆모습처럼 보인다고 그 아, 바다의 그래요? 능선. 근데 뭐 이건 그런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일 수도 있고. 100% 의도 같아요. 왜냐면 박찬욱은 의도가 없을 수 없어. 네 비주얼이 너무나 근데 박찬욱이 아씨 대박. 대박 야 이거는 그건 몰랐다 야. 하늘이 날 도왔다. 약간 이런. 얻어걸리 마싸 이러면서. 그럼 좀 더 이제 재밌게 보신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어른들의 사랑.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전반적인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나요? 일단 박찬욱이니까 당연히 좋고요. 뭐야? 왜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원래 애정을 주고 가는 대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원래 이런 영화 좋아했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넷플릭스 발 아 그런 맞아. 방금 욕한 줄. 저렴한 방금 욕한 줄. 스발 넷플릭스 발. 넷플릭스 발 그런 저렴하고 그냥 인스턴트적인 재미를 찾는 영화만 봤던 게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간만에 이 영화가 좀 파인 다이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코스 요리처럼 1부, 2부 나눠서 이런 걸 원했던 거죠. 손님, 파인 이부를 다이닝. 즐겨보시겠습니까? 네. 2부에서 2부를 즐겨보시겠습니까? 그 지조가 영화 보고 나서 맞다 내가 이런 영화 좋아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 또 영화가 되게 품위 있는 느낌이 있었고 대사도 그렇고 그런 영화에 흘러가는 호흡 같은 게 좀 너무 빠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그 품위가 사실 저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좀 인위적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특히 그 품위의 최고봉이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혜준이 최고봉이잖아요. 엄청나죠. 완전 젠틀맨이잖아요. 약간 좀 짜증났어요. 비현실적인 젠틀맨이긴 하지. 너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막 눈물약 나오고 막 그 손세정제 나오고 이러니까 좀 뭔가 좀 저 옷을 찢고 싶다. 아 오히려 저 테일러 자켓 저 모든 게 다 너를 주머니가 망치고 들어있는 모든 주머니가 있는 저 자켓 약간 엉망으로 만들고 울게 만들고 싶다. 약간 해준의 망치라고 더 붕괴시켜버리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탐이가 다가갔던 거 그런 아닌가? 걸까요? 아무튼 너무 모르죠. 완벽하게 막 품위 지키고 이러니까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영화가 다 지금 미장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배우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다 한 결에 있으니까 그런 좀 거북스러운 느낌이 좀 안 튀는 것 같아요. 있더라도 대사가 좀 그렇긴 해요. 영화에서 좀 소설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맞아. 그리고 아무튼 대사가 저는 진짜 고급지다고 생각했어요. 대사 많이들 따라하잖아요 요새는.
네, 그 정도로 많이 회자될 정도로 셔커스의 그녀. 네? 셔커스. 셔커스? 셔커스. 아, 셔커스. 셔커스의 셔커스는 여자. 대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너무 셔커스 때문에 지금 지존님의 평을 괜찮아요. 저는 굴하지 않아요. 네. 음. 대사가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 없는데 진짜 너무 전 또 그 생각은 들었어요. 너무 문어적이다. 네, 저도 그 맞아요. 생각을 문어체지 엄청. 문어체다. 문어체죠. 네. 그래서 진짜로 소설을 시각화한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네. 어떤 일본 소설 읽는 것 같았어요. 드라이브. 저도 약간 그런 드라이브 마이 마이카. 카 읽는 것 같았어요. 연극 음, 같이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언어는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탕웨이가 외국인이어서 여기서 그치, 그치. 극 설정에도 네. 말을 일부러 쉽게 하잖아요. 우리도 외국인한테 얘기할 때 아 맞아. 조금 또박또박 얘기하는 경향이 고경포가 있잖아요.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에센스만 담은 음, 문장으로 이렇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탕웨이가 어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 대사에서. 그것도 근데 아니 이렇게 어설프게 한국어 하는 사람이 이런 어휘를 안단 말이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한국어를 진짜 글로 배운 것 같은 사람. 음. 그리고 영화가 저는 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한 거는 애플워치를 진짜 많이 쓰는 거. 애플 협찬 아닐까요? 애플워치 많이 쓰지. 막 녹음하고. 뭔가 그래서 되게 나레이션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애플워치에다가 하고 하는 말들이 구글 번역 쓰잖아요. 아, 네. 구글은 아니지. 번역기를 쓰잖아요. 번역기 쓰죠. 예. 그것도 나의 심장 그 형사의 심장을 그 나에게 친절한 가져주세요. 심장에 그런 것도 좀 이 예. 감독님 그래도 나이가 꽤 이제 꽤 많잖아요. 음. 근데도 항상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영화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촌스럽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그럼요. 나도 이번에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 이게 굉장히 소설 같고 문어체고 옛날 느낌 나는 그런 게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힌트도 아이폰에 있는 그 할머니 몇 층까지 올라갔다 이걸로 확인한다거나 그 핸드폰 애플워치에 녹음하는 거에 대한 녹음하고 그걸 뭐 옮겨서 파일을 갖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주얼로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맞아요. 그게 엄청 녹아 있는데도 이게 우아함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그 네. 부분이 되게 좋았어. 맞아요. 내가 요즘에 90년대 영화 본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90년대 영화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랑 문자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 아련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 있어도 굉장히 상관없이 고급지게 아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좋았어. 네, 그리고 저는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특성이 어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대화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는 멋있는 텍스트로 보면 되게 멋있는 말인데 그냥 뉘앙스로 보면은 막 작정하고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멋있는 말인 거가 좀 있었어요. 박해일. 핸드폰 배우가. 바다에 버려요 이거. 그런 것도 너무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나 붕괴됐어요. 박해일은 되게 가볍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관객들은 거기에 뭔가 와닿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좋았어. 내가 언제 사랑한다 그랬냐 막 그러지 않았나? 내가 언제 그랬냐 약간 따지듯이 너 언제 그랬냐 막 이랬더니 들어보라고 해서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바다에 버려요 이게 그 말이다. 아무도 못 찾게. 그런 그 장면 되게 좋았지. 대사에 맛이 있는 영화죠. 진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정말 잘 섞은 것 같긴 해요. 네. 아날로그의 형식과 디지털의 형식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막 부자연스럽진 않은. 그리고 그 문자도 보면 텍스트가 박해일하고 탕웨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장도 엄청 깔끔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다 맞거든. 근데 거기 보면 중간에 이모신 남편. 남편 쫓아오잖아. 그 너무 남편. 거기서부터 딱 드러나. 이 남자는 격이 다른 남자다. 그러니까 이 살해당한 그 남편 있잖아요. 그 남편은 텍스트 막 다 뭉개져 있거든요. 맞아. 오타 나고 막 맞춤법 아. 다 틀리고 응.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 이제 이런 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핸드폰의 요소를 살리는구나 이런 게
그런 게 진짜 설명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무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설명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뭐 그 탕웨이가 밖에 나가서 전화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과시하려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명함 줬을 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임자를 걸로 다 만나서 보여지는 거지. 뭐지 호기롭게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명함에 그런 것도 삼행시 돼 되게 있고. 짜친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 맞아. 쫙 있고 문자에서도 딱 그 사람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탕웨이 엄청 함부로 대하기. 맞아. 예. 사랑해 사랑해 근데 네 담배 냄새 나니까 좀 꺼져. 약간 이런 거. 맞아. 박해일 집에서는 그냥 폈는데 그지? 예. 박해일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다 거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반대였죠.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지난번에 외계인에서 보면은 이길 확률 2%, 3%. 이거랑은 반대인 거지. 완전 반대 그렇죠. 지점인 거지. 거기도 나름 테크놀로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로봇이잖아요. 그 최첨기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쓴 거지. 그냥 다른 영화야 비교하면 안 돼.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그리고 미장센은 뭐 우리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미장센도 이 벽지 장면 찍는 거를 한 10건 넘게 찍었다 그래요. 벽지 장면? 네, 벽지를 그냥 스틸샷으로 찍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찍고 또 찍고. 너무 궁금해요. 그 벽지들을 골라서 대부분 수입 벽지 같은데 디자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자기들이 아마 출력을 한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네. 해서. 네. 그 올드보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벽지 패턴을 개발을 하고 벽지에 대한 그 컬렉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찬호 감독님. 컬러도 너무 좋고. 올드보이 때부터 네, 군만두 먹을 때부터 벽지가 굉장히 엄청났기 때문에. 대단했기 근데 올드보이 때 벽지는 보라색. 확실히 그 좀 감독이 크기 전이어가지고 아 이거 되게 갖다 바른 느낌 난다. 약간 만든 짜친 느낌 되게 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감독이 이제 머니가 있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네. 종류도 다양하고. 맞아. 프로덕션 디자인이 진짜 좋았지. 가구랑 인테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무 쓴 게 저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정현이랑 둘이 사는 집, 그 집도 이포집, 멋있었어. 이포집도 너무 예뻐서 그 집은 또 엄청 모던하죠, 그지? 이정현이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네. 이정현이 그 원자력 핵- 발전 원자력 거기서 그 연구원 과학자로 같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게 너무 묻어나는. 사실 그 집은 이정현의 집에 가까워. 그치. 그쵸. 네, 그 남자의 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정현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정현이 그 이주임? 이주임이랑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주임이랑 그러면 이정현이 원래 만나고 있었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나고 원래 있었다고 만나고 생각해요.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전부터. 근데 박찬욱의 설정은 아니래요. 아 진짜요? 응. 최근부터? 그냥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저도 설정. 원래부터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예 네네네.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주임이 이혼했잖아요. 네, 이혼을 그 최근에. 이후부터 약간 썸으로 발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주임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그때부터 사귀고 있었다. 이런 건 아니다.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이주임의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해일이 이주임이 여잔지 남잔지 몰랐잖아요. 저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여자라 생각했고 근데 이거 자체가 둘이 잘못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통은 누군가를 언급을 많이 하면은 남편이든 뭐 남자친구든 그 사람 뭐 여자야 남자야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알았을 텐데 이주임이 남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얘가 하는 말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었다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정현 캐릭터가 결국에는 얘를 버리고 이주임을 선택한 것도 이제 남편 본인도 뭐 물론 남편한테 사랑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남편도 이정현 갈 때 그거 들고 가잖아. 네. 자라. 뱀술? 자라랑 성류. 자라 맞아. 네. 차라랑 성류 네. 정력에 좋은 그거 들고 가. 여성 호르몬에 좋은. 그거 들고 갈 때 약간 쟤네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 그때는. 그건 거의 빼박이지. 그거 왜 들고 가? 너무 웃겼어. 응. 자라 맛있나 근데. 에? 자라. 자라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 상상하기 싫어. 이쁘. 그걸. 김신영이 담배를 아주 맛있게 핍니다. 담배 피나요 거기서? 네, 밖에서 담배 피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지? 자기 담배 피는 거 자기 왕 따라서 여기 옆에 와 있어 주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봤을걸요? 맞아요. 음. 왜냐면 같이 그때 담배도 안 탕웨이가 피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박해일 보고 싶어가지고 경찰서 가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나왔잖아요. 네. 다 이제 뭐냐 이러고 담배 피고 있는데 네. 이제 같이 이제 피려고 막 네. 라이터 뭐 이렇게 빌리려고 하는데 다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약간 조금 그렇구나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박해일은 담배 안 피는데 김신영 옆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김신영이 자기 왕 따라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비슷한 대사를 했던 것 같아. 박해일도 원래는 담배 피던 사람인데 금연하는 거잖아요. 이정현이 끊으라 그래요. 네. 그랬었나? 근데 약간 저도 근데 이 김신영 배우가 연기를 여기서 좀 잘 하긴 했는데 연극 연기를 하긴 했는데 뭐랄까 조금 부자연스러웠어. 영화 톤이랑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영화의 톤을 맞춰가기 위해서 김신영이 그렇게 연기를 한 건 이해가 되나 김신영이 원래 가진 캐릭터를 너무 억누른 느낌이 좀 있어서 억눌러. 김신영은 훨씬 더 이렇게 쫙쫙 이렇게 풀어 제끼는 연기를 더 잘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절제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하긴 우리가 상상했던 김신영이라고? 이게 전혀 아니었긴 했지. 완전 웃긴 역이 아니니까. 웃긴 역이 아니니까. 그 막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파는 아줌마 역할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원래 하던 거니까 자주. 그렇지. 그런 티피컬 캐스팅은 아니었지.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한? 고경표 잘하던데요. 고경표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약간 빡침이 느껴졌어. 나도 빡쳤어. 그게 브로맨스죠. DP에서도 좀 그렇지 않았어요? DP에도 나오잖아요. DP에서도 처음에. 잘했지. 얄밉지. 느낌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톤. 브로맨스? 약간 존경하는 선배인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너무 진짜 짜증 나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부산에 있을 때는 고경표가 송설애를 의심하고 이포 가서는 김신영은 송설애를 의심 안 하잖아요. 믿지. 오히려 왜 M1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맞아, 잡으려 맞아. 하지? 이런 구도가 바뀌는 것도 재밌긴 했어요. 네. 맞아. 왜냐면 증거로서 용의선상에서 나간 거잖아요. 네. 근데 박해일이 오히려 좀 몰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 처음에는 누가 범인일까를 이렇게 궁금하게 봤었는데 기도수 죽인 거요? 네, 그거는 근데 점점 흐를수록 박해일이 이제 탕웨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관객들한테 설득이 될수록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진범 여부는 그렇게 안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이제 진범인 게 밝혀졌을 때도 박해일이 이제 알게 됐을 때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러잖아요. 뭐 티피컬한 엄청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챘어? 내가 진범인가? 막 이런 거 전혀 안 하잖아. 드디어 알아챘군. 막 이런 거 안 하니까. 옛날 티피컬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 그런 느낌인데 둘 다 80년대 아니에요? 둘 다 이미 사랑하는 상태고 말만 안 했지. 탕웨이도 그렇고. 근데 그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해일이란 캐릭터는 어쨌든 진짜 실제로 그렇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믿든 자기 기준에서는 범죄자인 사람이랑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랑 되게 명확하게 그걸 두는 사람이라 가지고 경계를 두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좋아했네 라는 사실 때문에 뭐 본인도 분개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때문에 탕웨이를 놓았잖아요. 탕웨이를 놓았고 자기도 탕웨이를 놓아줬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 경찰에 대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탕웨이는 그때부터 더 불꽃이 튄 것 같지 않았어요? 그치. 그 전에는 오히려 탕웨이는 약간 그런 척 하는 거였고 맞아. 이용해 먹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일부에는 좀 더 이제 박해일이 탕웨이의 겉모습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느낌. 이제 2부 쪽에는 탕웨이는 폰을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자기가 붕괴가 돼가지고 곱씹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2부부터는 오히려 탕웨이가 박해일을 좋아했고 박해일은 탕웨이를 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수영장 피 치우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사랑했지. 수영장 피 치우고. 그러니까 한 중후반부 정도 지났을 때 탕웨이도 이미
박해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구나. 이걸 좀 깨달았고 그 전까지는 그래서 탕웨이가 계속 박해일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이런 사건이 없으면 만나서 연애를 할 수가 없나 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 박해일도 이렇게 그렇고. 해야지만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영우 아니에요 방금? 아니요, 이 말을 이제 박해일한테 하잖아요, 타영이가. 근데 탕웨이는 왜 그렇게 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죽었을까요? 타영이는 이제 박해일이 자기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기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복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죠. 그 폰 던진 거 얘기하면서. 이제 복구가 되겠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모르니까 더 근데 답답하지. 이제 나중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미제 사건은 거의 없잖아요. 그 뭐 이건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 잠수부들 다 투입해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진짜 시적 찾았겠지. 허용이야. 그냥 진짜 찾았겠지. 탕웨이는 사라지는 거야 세상에서. 벌써 잠수부 투입해서 시체 찾았어. 아니야. 그냥 근데 잠수부를 하더라도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증발했어 증발. 그래서 땅을 파헤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지만 밀물과 밀물 썰물이 썰물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언젠가는- 안쪽이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바다에서 맞아요. 근데 좀 그 죽은 장소가 네. 죽은 장소가 되게 신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죽는다고 저는 당연히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자기 힘으로 티 안 나게 죽는 방법 중에 몇 안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바다를 멀리 가려면 배를 타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떨어지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고. 어쨌든 시체가 뜨니까. 네. 근데 얕은 바다에 밀물 들어오기 전에 타서 들어간다? 타서 이거 진짜 신박하다. 심지어 막 뛰어가고 있고 막 운전하고 갔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 딱 세우고 그렇게 바로 이미 많이 준비한 음. 거였던 근데 한번 거지. 밀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드러날 것 같긴 해. 막 드러날 엄청 거. 깊이 판 건 아니라. 네. 뭐 그거는 시적 허용이겠지만 진짜 거의 자꾸 엄청 진짜 나와. 허용 건드려. 근데 멘틀에다가 박아놓고 죽어야 되는. 야, 우주로 날려버리지. 박해일이랑 캐릭터는 근데 이정현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왜요? 둘이 동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동료라고요? 네. 저도 같은 동족이라고? 어떤 의미에서요?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둘이. 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안 그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탕웨이를 의심해가지고 탕웨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 같고, 탕웨이는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 박해일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을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 네. 탕웨이 되게 거기서 불량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아니야 사랑이 많으니까 응, 자기 엄마도 그 약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그쵸. 엄마 아. 때문에 간호사 됐다고도 나오고, 엄마가 아파가지고. 음. 그래서 엄마가 죽고 싶어 하니까 간호사 돼가지고 엄마 죽게 도와주고, 뭐 박해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해일이 그리고 보면 드라마 엄청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그것도 그냥 드라마 아니고 엄청 애절하고 절절한 드라마 엄청 맨날 보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은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자기 안에 어떤 로망, 되게 사랑 이런 게 엄청 큰 사람이었는데 약간 박해일을 만남으로써 그거를 이제 분출하고 싹을 불태우고 떠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천을 하셨네. 둘이 약간 홍콩 영화처럼 만났으면 재밌는 연애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비극적으로 만났네. 박해일이 너무 선비라. 초선비. 그리고 자기 선비 감정에 아니에요, 그 사람. 변태 선비. 박해일이 조금만 자기 감정에 솔직했으면 그냥 아예 확실하게 딱 둘이 만났을 수도 있지. 근데 초반에. 젠틀맨이라서 그럴 수가 젠틀맨이라서 없어. 안 되지. 뭐 사실상 불륜은 했다고 하더라도 막 직접적으로 불륜도 아니었잖아요. 몸을 몸을 섞지 않았지. 합체하지 않았잖아요. 아 몸을 안 섞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네. 몰라요. 여기서 다 애매하게 나와요. 아 그런가? 왜냐면 헤어지거나 그치.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야 아. 오빠 헤어져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하긴 다 박해일 집에 애매하게. 갔구나.
집에 그러네. 갔지만 이제 밥만 먹고 딱 그 씬이 끊겼잖아요. 아, 그리고 갈 때 그러네. 막 재워주고 가고 그러던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 그치. 우리는 알 수가 직접적인 없어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 뉘앙스로 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박해일 캐릭터가 워낙 그 되게 엄청 깨끗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그런 말도 하자. 자기는 되게 뭐라 그러지? 속옷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랬나? 뭐랬더라? 근데 그거 전 그럴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그럴 수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선은 지켰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도 자기 나름대로 약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와는 별개로 그냥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선을 넘지 않았을 만약에 것 같은. 얘랑 자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됐었다면은 두 번째 이포에서 만났을 때 훨씬 좀 다른 상황이었을 것 같아. 저도요. 박해일이 네. 멘탈이. 근데 한 번 잔다고 막 그런 감정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캐주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캐주얼하게 잘 캐릭터들이 굉장히 아니야. 쿨하시네. 아, 그리고 왜냐면 그 절 데이트 씬에서 네. 다 절도와 같이. 속옷도 절. 몇 개씩 갖고 다닌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아, 왜 갑자기 그때 얘기하냐고. 조금 저도 잤나? 그러니까 가능성을 흘리는 거지. 음.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나 아. 되게 깔끔한 그게 사람이다. 그게 집에서 잔 이후인가요? 여행 가는 게 그거 절에 가는 게 절에 가는 게. 나 절에 아니, 갔을 때가 제일 연인 같았거든. 거기가 그치. 진짜 올리 중요한 장면이죠. 온리 데이트 아니었나요? 완전 데이트죠. 유일한 어. 데이트 씬이었지. 네. 그런 그리고- 범죄나 이런 거에 벗어나서. 그리고 그죠? 둘이 약간의 이런 가까이 있고 터치하고 우산을 같이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부끄러움도 없는 상태의 느낌이었거든요. 영화가 이렇게 애매한 것 같, 오묘한 것 같아. 애매한 게 아니라 오묘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을. 네. 저는 이런 그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 어떤 느낌? 붕괴됐어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붕괴됐어요. 이 얘기하면서 눈빛이 막 하늘을 보고. 대체 무슨 감정이? 그러니까 뭐 영화가 좋은 영화고 이거 다 떠나서 이 박찬욱 영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해주고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되게 생소해요. 항상 저는 그런 거를 박찬욱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실장님이 범죄자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었겠죠. 범죄자를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의심을 해본 네. 적도 없으시고 네, 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모두 하기 힘든데 그렇죠. 경찰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보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이제 남자로서 보면은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본인 스스로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붕괴됐죠. 이미 붕괴해 돼버리고. 근데 그 여자도 사실 확신이 없어. 근데 서로 좋아하는 건 뭐 느끼겠어. 와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 로맨스 멜로 영화에서랑은 좀 다른 맛이었다. 또 일반 연애랑 비슷한 게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때 막 동시에 그 양쪽 사람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그치. 먼저 끝날 때도 있고 네.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 헤어지는 거 한 3년 뒤에 갑자기 연락 오고. 자니? 이러면서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 연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잔이 받아보셨어요 혹시? 잔이요? 수도 없이 받았죠. 아 진짜? 나는 한 번도 아. 받아본 적 없는데 잔이. 나와 잔이? 그러니까 꼭 이런- 그 잔이를 꼭 받았냐 그거보다도 이제 잔이스럽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없어.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진짜요? 뭐, 그러니까 구남친이 연락이 오는 거. 네. 부담친 소개팅 날 부여친 뭐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들. 네. 전 심지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이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아는 사이였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다. 와 그건 진짜.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알았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다 그래도 몇십 초 뒤에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웃겨가지고 씹었어요. 아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쵸?
연락이 됐던 적은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련하게 밤에 자니 이런 느낌 아니고 되게 경쾌하게 낮에 활발하게 약간 왜 일하듯이. 낮에 활발하게 왜요? 크크크. 연락해서 뭐 일하듯이 아, 일하듯이. 잘 지내시죠? 혹시 제가 그때 쓰던 이거 갖고 계신가요 혹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적은 있다. 근데 방금 지조님이 얘기하신 거 엄청 와닿았어요. 그러게. 실제 연애처럼 그 사랑의 타이밍.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박해일의 타이밍은 1부였던 것 같고 좀 더 말하자면 물론 2부에도 남아 있어. 근데 그건 뭔가 미련에 더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약간 탕웨이의 사랑은 2부에서 더 제대로 시작된 게 둘의 뭔가 비극이 아니었을까. 그 탕웨이가 2부에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밤중에 어머니랑 그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유해를 뿌리잖아요. 네. 같이 굳이 그 산에서 박해일이랑. 그 산이 자기 산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박해일을 그때 아. 끌고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산 자기 산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팔렸던. 하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산인 거지. 그것도 이제 내 돈 내산. 그것도 할돈 할산. 자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이제 탕웨이가 박해일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되게 근데 소중한 나 그때 순간에. 박해일 미는 거 아니야? 나도 밀까봐 되게. 그리고 박해일도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야 좀 무서워. 처음에 좀 무서워. 이 여자 왠지 뭔가 그리고 박해일이 그 뿌릴 때 되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차로 밀면 저거는 가겠는데? 뭐 이런 가겠- 생각이 들었지. 그런 애매한 지점들이 많아. 약간 오묘하게 약간 맞아요.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또 있고. 그 지점들 때문에 박해일도 탕웨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탕웨이는 자기 스스로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못 믿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쁘냐 그러고. 이게 그 이동진이 5점 줬더라고 영화를. 그러면서 거기에 탕웨이가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초록색으로도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인용해서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초록색으로도 보이는. 내가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네. 이 옷은 정확히 약간 초록색인데. 회색으로도 보이고 초록색으로도 보인다. 회색? 살짝 그 진한 회색 같은 느낌. 저채도의 올리브 그린이네요. 네. 네, 초록색인데. 디자이너는 저채도의 올리브 그린이네요. 팬텀 컬러. 뭐 굉장히 로망이 없어지네요. 그런 영화다. 네.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드레스 그거. 사진인데 골드로 보이기도 아, 하고. 맞아. 신발 색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맞아. 신발 색깔. 죽어도 저는 그 색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트로 다른 보이고. 사람이 이 색으로 보여라는 색이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몇 년 뒤에 봤는데 그 색으로 살짝 보인 적이 나도 있었어요. 그런 적은 있어.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처음엔 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그 색으로 보여? 맞아. 눈 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나는 그거 로랄하고 야니. 아, 맞아. 로랄. 나는 아무리 들어도 로랄인데. 그거는 이제 귀가 낡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낡은 야니라고. 귀라서. 나이 든 귀인가 봐요. 소리는 그래도 들렸는데 색은 저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화이트 골드 맞죠? 네, 화골 파골 그 논란. 그게 너무 웃긴 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밈이 됐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 마침내. 네. 사람 다 똑같아. 신기한 거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는 마침내 아니었을까요? 마침내. 그래요? 단일한 아니고요. 아, 단일한. 맞다. 단일한도 재밌었다. 그리고 나는요 붕괴됐어요. 검색해보잖아. 붕괴. 무너지고 박찬욱이 깨어진. 그 붕괴라는 단어가 이 영화에서 되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해서 자신감이 있었대요. 근데 붕괴가? 네네네.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를 추앙, 추앙해요라고 추앙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좌절했다고 자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붕괴로 한 방 터뜨리려고 했는데 추앙이 벌써 터뜨린 거야. 그래서 추앙이 더 세. 이 드라마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호흡을 영화가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왜냐면 자기는 2년 전에 준비를 한 건데 이제 박찬욱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무슨 GV 같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름 했어요. 또 그런 후킹이 있구나. 네.
붕괴. 엄청 노력한 부분이 많아요. 추앙이 이기 쉽지 않죠. 왜냐면 추앙이란 단어를 진짜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그 못했던 말도 단어라서.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쓰지 않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추앙. 추앙은 사실 사람 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한테 생각해 쓰는 보면은 단어라서. 내가 붕괴됐어요라는 말은 맥락상 있을 수 있는 말인데 있을 수 있죠. 날 추앙해요는 없는 말이잖아. 그거는 도저히 못할. 그거는 그걸 싱크대 공장 그 일하시는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다면 좀 모르겠어. 아니 어, 그 물론 이름도 몰라. 팩트 소주를 사이에서 소주를 한참 그렇지만 드시고 계시는데 그 팩트는 얘기를 그렇지만 했다면, 싱크대 공장 아저씨한테. 추앙해요 하면 그래? 그럼 여기 일단 앉아봐봐.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붕괴 난 붕괴됐어요. 그거 짤 봤어요? 웃기게 만든 거. 제가 보냈잖아요. 뭐였죠? 나는요 붕괴됐어요 했는데 붕가로 검색해가지고 붕괴를 못 알아듣고 붕가로 검색해서. 분가됐어. 아, 자, 코로나가 이제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이제 세 분이 이제 걸리셨네요. 콜록거리고 있어. 돌림병. 아니 근데 여기 에어컨을 계속 켜놨잖아요 우리가. 점점 머리가 약간 아파요. 아 그래요? 끌까요? 저도 머리가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마스크 끼고 말아서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산소가 지금 조금 아 부족하게 느껴지는 맞네. 이거 빼니까 조금 훨씬 개운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호흡에 붕가로 저버린- 끝나버리나? 호흡이 모자라서 방송 이어나갈 수 없는 붕가로 방송. 끝내다니. 마침내 호흡이 끝나버렸고 마침내 호흡이 끝나서 꼿꼿한 자세가 자 흐트러지고 이제 있어요. 녹음을 마칠 결심을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참 좋아. 헤어질 결심. 저도 제목이 결심.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감정을 막 쪼개갖고 여기 이만큼 있는 그 감정을 쫙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 편 거죠. 네, 맞아요. 네. 감독이 솔직히 박찬욱은 진짜 변태인 것 같은 게 영화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오감이 느껴져요. 시각적인 어떤 아. 그런 것과 촉각적인 것, 음. 후각적인 것, 맛 이런 게 내가 안 했는데 느껴지는 게 맞아. 막 그 박해일이 요리하는 장면 같은 거 보면은 네. 아, 내가 냄새가 왠지 막- 먹은 것 같아. 굴소스 그- 냄새가 나고. 네, 굴소스 냄새가 나고 왠지 이거 내가 먹은 것 같고 음. 그 설애가 얘기했던 이게 중국 음식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아. 그 맛도 왠지 알 것 같고 그 케찹 넣었을 것 아. 네, 같아요. 그 한국식 중국 볶음밥의 맛을 알 것 같고 아. 그 어떤 설애가 향수를 손에다 뿌리고 그 취조실에 들어갔을 때 그 왠지 향수 냄새 어떨까 약간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러네. 기억으로 오래오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는 감독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 이 제목 듣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걸 딱 듣고 제가 옛날에 이제 연애할 때 헤어질 결심을 이 섰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 여자랑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감정보다도 뭔가 더 격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 감정이. 헤어질 그 때 순간에 결심.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의 그 네. 레벨이. 결심한 이후는 어떻게 보면 더 담담해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결심을 하는 그 불연속 뭐랄까 그 지점이 있잖아요. 순간. 네. 딱 끊을 수 없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이 새로운 발견이다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감정에서.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거는 제목으로 그냥 끝났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내가 박찬욱이라 좋았다고 하던 뭐라 하더니 제목으로 이미 끝났으면서. 근데 제목한테 졌으면서 왜 그래요? 뭐라고요? 제목한테 졌으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은 아니었어. 제목이 영화보다 낫다. 제목이 제 영화보다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기대가 높아서. 네. 그럼 제목이 영화보다 낫다고 하신 박 실장님부터 점점 높아져야지 감독님 입장에서도 듣기 좋으니까 마지막은 지조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분명 5점이겠지. 그럼 전체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지조님이 먼저. 이런 식으로 한다. 아야 왜냐면- 지조 엔딩해야 왜냐하면 재밌어. 그래요? 지조가 오케이. 엔딩해야지. 다른 지조는- 얘기나 해주고 있을게요. 들으세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보고 박쥐 영화가 생각났는데 저는 박찬욱 영화 중에 박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가웠던 부분은 박찬욱도 자기 영화 중에서 박쥐가 제일 좋다고. 아 진짜? 제일 이제 여유롭게 찍기도 했고 제일 마음에 드는 캐스팅이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했던 장면이 딱 나왔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박쥐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강호랑 김옥빈이 서로 이제 피를 교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랑 엄청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옥빈이 그때 죽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송강호가 자기 피를 줘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피를 먹여서 뱀파이어로 만든 다음에 해피 벌스데이 태주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이제 태주는 죽었다가 김옥빈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 2부가 박쥐 영화 2부가 시작되는 거고 이것도 그 헤어질 결심처럼 박해일의 사랑이 끝났을 때 그치. 탕웨이의 사랑이 시작되고 시작됐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또 이제 박해일이 또 사랑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되겠죠. 어떻게 살아가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영화들이 박쥐랑 좀 닮아 있었던 것 같고 또 박쥐에서도 영화 전반적인 색감이 푸른색이 되게 많이 나와요. 파란색, 맞아. 새파란색. 엄청 많이 나와. 그게 피랑 대비되면서 그 영화가 이제 뱀파이어가 나온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파란색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되게 반전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한복집도 그렇고 김옥빈이 항상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여기도 엄청 파란풍이 많이 나와. 맞아요. 초록색, 여기서도 파란색. 설애가 계속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도 벽지도 약간 어. 초록색이었고 파란색 이런 뭐 그 설애네 집 벽지도 그린. 그것도 약간 모호하긴 하죠. 산으로 보이면 산으로 보고 또 그 파도 모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전 그것도 파도 모양으로 봤어요. 모호하게 일부러 했다고 해요. 어쨌든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탕웨이가 또 자주 입는 옷 중에 붉은색 와인 계통 이런 색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비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색감이나 아니면 영화가 그 대비되는 어떤 씬,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박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랑 닮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반갑게 봤고 또 아가씨에서도 파란색 잘 썼던 것 같아요. 저 이제 해결 보고 나서 아가씨도 땡겨가지고 또 봤는데 한 3차 보는 것 같아요. 아가씨도 또 봤는데 거기서도 나무 소재의 가구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파란색도 되게 예쁘게 쓰거든요. 저는 좀 박찬욱 감독이 푸른색을 참 잘 쓰는 감독이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멋있네. 여기 약간 우리가 문어체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인터뷰 하나 아까 봤었는데 작가님 인터뷰인데 여기 정석영 작가님이라고 네. 박찬욱하고 계속 작업 같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거의 모든 금자 작품을 씨부터 계속 같이 네, 하시죠. 모든 작품을 다 같이 거의 리틀 드러머 걸인가 그거 빼고 아마 다 같이 했을걸요. 그분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당신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대사들을 되게 문어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드라마를 보고 TV 드라마에 나오는 걸 배워서 한국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라서 그 드라마 TV에 나올 법한 멜로의 감정선의 대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구어체가 아니고 좀 더 문학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설애가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는 선덕여왕에 있는 대사가 있어가지고 선덕여왕을 보는 걸로 하려고 했대. 저작권이 안 풀렸대. 재밌을 중요하죠. 뻔했네. 그 대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그때 보냈었는데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거야. 그게 선덕여왕이에요? 네. 아, 미실이 했던 대사. 그걸 쓰고 싶었다는 네, 거구나. 미실이 비담한테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다. 사랑은 빼앗는 거다. 마치 탕웨이가 혜준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걸 빼앗고 물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러네. 박 시장님 이제 한 줄평 하실까요? 네. 저는 일단 평점은 3.8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찬욱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저의 감정에 엄청 설득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동요되지는 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비싼 게이샤 커피를 먹는 것 같은 영화다. 호호.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맛있는 커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맛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비싸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미가 있는 커피를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더 좋게 평가한다거나 그러는데 일반인들의 입맛에서는 조금 더 좀 고소하고 아라비카 원두를 네.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편안한 스타벅스 같은 맛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맛을 엄청 쪼개가지고 어떤 맛이 있고 여기 어떤 맛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시선으로는 그게 잘 그러니까 저는 분석하기 이전에 그 영화 자체로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쪼개서 그걸 분석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막 대작이다. 막 엄청 감동적이거나 이런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곱씹어 보면서 대사를 다시 생각하고 이랬을 때는 물론 훌륭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보는 중에 저한테 와닿는 그런 감동 같은 거는 조금 아쉬웠어 가지고 너무 텍스트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저도 저는- 그랬어요, 근데.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한 번 더 보셨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두 번째가 더 왜냐면- 좋았나요, 훨씬? 네. 드라마나 영화나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공들여서 쓴 만큼 한 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두 번, 세 번 봤을 때 또 더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번 봤고 제가 느낀 것만 갖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3.8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높네요. 처음에 네. 보셨을 때는 그렇게 막 재밌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랬다. 네, 뭐 저는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점수 중에 조금 높은 편이죠, 이 정도. 네. 에스컬레이터식이면 그 다음은 누군가요? 더덕인가? 전가요? 더덕 준비 안 된 눈빛인데. 아니에요. 색깔이 뭔지 아시죠? 저 4점입니다. 저는 4점이고요. 영화를 봤을 때도 와 좋다 이쁘다 했지만 보고 나서 또 이제 곱씹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계속 생각나고 막 나는 이상하게 그 수영장 치우던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탕웨이가 수영장 치우던 거. 찐사랑이죠. 그때 좀 느꼈거든. 아 진짜 찐사랑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저도 거기에 저는 거기에 뭔가 있나 이 생각했거든요. 끝까지 의심. 가담했나 막 이런 음.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웨이 사랑이 시작이 된 2부도 이래서 이렇게 탕웨이는 사랑을 하는구나 하는 게 재밌었고 1부에는 비주얼적으로도 훨씬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찬욱이 이렇게 힘 빼고 만드는 영화도 좋구나. 물론 올드보이 박쥐 다 좋았지만 박찬욱 감독님 섭섭하시겠는데요? 힘 빼고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힘 잔뜩 준 거 힘 아니야? 잔뜩 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주고 했을 수도 있어. 네. 반드시 칸을 따겠어. 힘 더 주고 한 거 감독살 내 거야. 네. 그리고 이렇게 눈물 없이 막 절절하게 사랑하지 막 사랑해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헤어져 아닌데도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맞아요. 더 절절하고 더 깊어. 깊고 막 얘네는 진짜 찐사랑이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서 울음 없이 절절한 단일한 미결 사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또 평론가 같나요? 좀 덜해요. 아 명징하게 직조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직조했었어야죠. 이동진이 너무 이거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돼. 듣지 않아. 그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저 하겠습니다. 저 네. 4점. 4점. 네. 사실 범죄자와 형사의 사랑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쓰인 소재거든요. 정말 진짜 많지. 진짜 셀 수 없이 많고 뭐 오래됐지. 오래됐고 볼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은 다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불륜이라는 소재도 뭐 너무 많이 나온 소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영화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감독이다. 이 감독이니까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일반적이지 않은 감독.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감독상을 받았나 보다.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근데 이 소재를 갖고 이렇게 독특한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특이한 각자의 감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감독의 저력 아닐까. 되게 억지로 만든 말 같다. 어렵. 아니야. 하나만한 하고 얘기라. 있어. 어. 하나만은 아니야. 음. 왜냐면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영화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많이 쓰인 소재를 갖고 했지만 저희가 이 앞에 외계인을 녹음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재미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반대의 그럼- 결론을 했지. 네. 그게 참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박찬호 감독님 사랑합니다. 사랑까지는 아니고 음. 오래오래 영화를 만들어서 오래오래 이런 오래 어, 사세요. 이런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 음. 오래 사세요. 리들리 스콧처럼 오래오래 오래드린 것처럼. 오래오래 영화 하세요. 근데 최근에 박찬호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음. 되게 옛날 서울 말씨를 아직도 쓰시는 것 같다는 아, 느낌이 진짜요? 받았어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영화 만드는구나. 옛날 서울 맛이 쓰는구나. 네,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근데 완전 서울 사람일걸요? 되게 그 서울 사실 옛날 사실이지만. 말씨를 아직도 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겠다. 들어볼까요 나중에. 지금? 들어보세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흥미롭다. 그래서 정석영 작가가 탕웨이를 쓰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을 중국인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제가 탕웨이를 쓰는 건 언제나 그 우리끼리는 늘 하던 얘기였거든요. 여러 해 동안. 약간 옛날 느낌 난다. 항상 언어 장벽 때문에 그녀를 캐스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못했는데. 캐릭터를 처음부터 그래서 진짜 옛날 서울 말이네. 좋다고 했지만 동의를 했지만 약간 90년 초반. 뭔가 탕웨이를 쓸 수 있다. 뭔가 어시가 있어 아무튼. 있네. 이렇게 언어 장벽 앞에 놓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작용했습니다. 이거 근데 아까 나도 봤는데 정석영 작가가 탕웨이를 꼭 캐스팅해서 멜로를 하고 싶다. 이게 이 영화의 출발이었대. 둘 다 원하는 걸로 했대요. 원래 박해일 생각했고 원래 탕웨이 생각했는데 둘 다 했다고. 그러고 이야기가 써진 거래요. 박찬욱을 인간 문화재로 아 그게 이미 90년대 말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 같아. 한줄평이네요. 네. 되게 지식인 말투다. 자 그러면 지식인 저 그렇게 안 높아요. 하지 마세요. 지조의 한 줄평을 주영보의 이동진. 헤어질 5점은 아닌 것 결심을 같아. 두 번이나 볼 결심을 하셨던 지조님의 한 줄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일까? 저는 원래 점수는 4.0이었어요. 1차 봤을 때.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박 실장님 한 줄평이랑 그 감상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냥 좋네, 좋아 이러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어요. 좀 이 곱씹. 영화 그게 좀 있어요. 네, 계속 그 장면 생각나고 그 말도 생각나고. 근데 걔는 왜 그랬지? 근데 이건 무슨 감정이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봤고 결국은 또 봤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수정된 별점이 4.3입니다. 네, 4.3점. 드라이브 마이 카를 넘진 못했군. 그러네요. 드라이브 마이카 4.5인가요? 5점인데요. 5.5점. 5점이에요? 네. 5점이에요. 후하게 줬네. 기분 좋았나 봐. 아무튼 4.3점이고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슬픔이
슬픔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랑 잉크처럼 말하는 잉크처럼 번지는 번지는 사람이 있다. 있다라고 했는데 어. 저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그 잉크처럼 번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 멋있죠? 나는요 많이 붕괴됐어요. 내 평가는 붕괴됐어요. 지조는 참 꼿꼿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지조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줄 평은 영화가 끝났을 때 마침내 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느끼하죠? 제 사랑이 시작됐다고요? 영화가 끝났을 영화에 때.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1차 봤을 때. 이거로 감독상을 받아? 이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때 예전에 만들었던 올드보이나 금자씨나 이런 영화는 그때 한창 젊었어요. 그리고 막 나는 맞아.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멋있게 영화를 만들 거야. 철기왕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충격적인 장면, 좀 자극적인 설정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가졌잖아요. 다 뭐 심사위원장도 해봐, 상도 많이 받아 그치. 해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내공이 좀 쌓인 상태에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아.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게 저는 되게 의미 맞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러네. 궁금한 게 감독상과 작품상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걸까요? 작품상은 말 그대로 작품이 온전하게 네. 스토리 더 좋을 때일 것 같고 음. 인 것 같고 음. 감독상은 음. 이 감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작품은 없다. 연출 역량을 더 이런 게 높게 훨씬 사는 거죠. 더 들어간 건 아닐까요? 연출.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보다도 뭔가 좀 더 그 시류 그때 당시 시상식의 시류에 더 맞는 영화한테 작품상을 그리고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치. 있어요. 다른 톤도 것들을 있어요. 좀 많이 맞아. 고려해서. 시류를 네. 많이 고려하기도 하지. 작품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의 약간 영화는 이거다 싶은 음. 거한테 좀 더 작품상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빡 떠오르는 아카데미 작품상이 하나 있네요. 문나이트요? 네. 문라이트. 문나이트가 문라이트. 아하. 네. 네. 마블 문나이트 그거 그 드라마 아니고 문라이트. 라라랜드요? 그럼 감독상. 라라랜드는 이제 박연. 감독상 라라랜드는 감독상 받을 만하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박찬욱 영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드세요. 제발요. 단일한 감독. 많이 만들 결심. 많이 만드세요. 대작할 결심. 장수할 결심. 장수할 결심. 나는 밥 먹을 결심이나 해야지. 그 영화를 끝낼 결심을 하며 네. 방송을 저희는 끝낼 결심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